2026년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2차 2과목 9강 교재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의 핵심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올해 들어와서 AI와 함께 챗 GPT와 함께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부가 재미있고 또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직접 그 유튜브에 공개된 강의를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를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죠? 검색을 하게 되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얼굴이나 글자,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를 제 얼굴을 클릭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자, PC상에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요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나온 것은 클릭을 해 보시면 전부 파일입니다. 전부 파일. 그러니까 얼굴 누르고 난 뒤에 스크롤 바를 밑으로 내리시면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2차 합격반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VIP 파이널 특강을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합격반에 2차 1과목과 2과목을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2차 2과목 오늘 강의고 다음 주에는 또 화요일마다 2차 1과목의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클릭을 해 보시면 에 대해서도 현재 강의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처럼 오른쪽에 보면 지금까지 강의된 게 쭉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홀수 분열은 모두 공개 강좌고 짝수 분열은 멤버십 가입자만 들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아봤던 농작물 총 정리에 대해서 클릭을 듣고 싶으면 이게 8강이죠. 요걸 클릭을 해 보시면 비율이 10% 미만이냐? 이것도 아름다운 문자죠. 아래에 보시면 그 강의 교재가 나옵니다. 이 교재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제가 파일을 올립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강의 교재를 이렇게 클릭을 파란 글씨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뜹니다. 파일이 뜨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인쇄도 가능하고 또는 이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눌러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죠? 이것을 자기 파일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다운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자, 다운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제가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이라는 데 보면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논작물, 밭작물, 앞으로 해야 될 적과전 이렇게 지금 한 논작물 완성을 보여주면 파일은 간단합니다. 요렇게 쭉 나오는데 완성이 되어 있고요. 밭작물 요렇게 모든 이렇게 지금 강의한 밭작물도 이렇게 올리면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입니다. 이건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다운받으면 이 파일을 다운받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구글에 들어갑니다. 절차는 간단하죠. 구글에 들어가서 노트북 LM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노트북 LM을 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노트북 LM이 나오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노트북 LM 구글 이걸 갖다가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사용하다가 요금제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하시면 29,000원인데 2개월 동안은 5,000원으로 지금 결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는 시기는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하시든지 평소에
더 빠르게 많은 기능을 보고 싶으면 됩니다. 지금 무료로 노트북 LM을 사용해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걸 해놨죠. 간단합니다. 간단한 여기는 새 노트 만들기를 눌러서, 그죠? 방금 다운받았던 걸 파일 업로드만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시켜서 방금 다운받았던 그 내용, 밭작물이면 밭작물 요 부분에 대해서만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운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용해 보기를 항상 들어가서 지금까지 제가 요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죠? 오늘 발견 삭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름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목 수정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직접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좀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것은 논작물이었죠. 논작물은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파일을 아주 재미있게 제가 한 장으로 보내드렸지만 이 파일을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기능을 다 사용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운받았는데 여기서 AI 오디오 오버뷰라는 기능이 이제 남녀가 나와서 제가 올린 이 파일을 가지고 대화로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풀어주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회원을 가입하면 좀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을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작물 이게 나오죠. 논작물 보험금 계산금에 숨겨진 논리해서 이걸 클릭을 하다 보면 여기서 파란색으로 기대치랑 비교해서 피해율을 구할 그 재밌게 부분은 지금 대화가 태풍 되고 때문이 있죠. 아니라 농부의 관리 소홀로 아주 재밌게 수확량이 대화가 줄어든 되고 거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전부 이동하시면서 포함해서 피해율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그 다음에 보고서, 플래시카드, 퀴즈 이런 것들을 다 눌러보시면 바로바로 다운이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한번 다운받은 것은 아주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재밌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가이드도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흐름이 뭐지? 눌리면서 이렇게 쭉쭉 보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제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클릭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으니까 챗GPT와 함께 공부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 12월 AI 활용이다 해서 단톡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금 458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논작물 완성이라든지 저가정 완성이라든지 이렇게 파일을 올려주기 때문에 방금 유튜브 상에서 다운받기가 좀 힘드신 분은 여기서 바로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두시고 하면 됩니다. 저도 바탕화면에 아주 많죠. 바탕화면에 보시면 노트북 LM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걸 깔아놓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냥 다운받아서 활용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밭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논작물에 대해서만 잘 알면 그 다음 밭작물은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가서가 조사 대상 면적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조사 대상 면적은 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가서가 직접 가서 요 밭작물에 대해서 면적 측정기로 쭉 돕니다. 그죠? 한 바퀴 돌아보면 이것이 실제 경작 면적이 됩니다. 가입 면적이 다를 수가 있죠. 가입 면적과 다를 경우에도 우리는 실제 경작 면적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할 때 스마트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실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 측정기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한 30만원 정도 구입하는 걸 하지 않고 저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들고서 쭉 한 바퀴 돌면 그것이 실제 경작 면적이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용어,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호화를 하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론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탁월한 효과가 있다. 시험에 나왔을 때 나열식으로 되어 있을 때 고사 면적이다. 즉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가 된 면적, 고사 면적 또는 고사 주수, 고사 주수죠. 과수에서는 이제 고사 주수라고 하겠죠. 나무수.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기호를 뭘로 할 건지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때는 우리는 X라고 하자. X라고 하고 미보상은 세모라고 하자. 타작물도 세모라고 하자. 이미 수학해보는 건 동그라미로 하자라고 기호화를 시키면 아주 수학량 구할 때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호화를 반드시 통일해서 모든 품목에 이렇게 하고 주의할 것은 나무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 같은 경우에는 yes 또는 ok라고 하고 나무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닐 경우 no라고 해서 실제로 고사주수에서 나무 손해보험금을 구할 때는 기호를 꽃표 세모 동그라미 대신에 yes와 또는 OK, no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달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적과점 품목할 때 좀 더 강조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만 되면 실질적으로 공부하는데 아주 좋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쟁 면적에서 꽃표와 세모 동그라미를 뺀 이 면적이 바로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쟁 면적에서 이것을 뺀 면적이 바로 조사 대상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가만히 보시면 그거는 보상하는 손해죠. 고사한 면적은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를 입은 거고 보상하지 않는 걸로서 100% 확정이 됐죠. 100% 확정이 되다 보니까 100%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조사하지 않는다. 그는 표시만 하고 조사 대상 면적에서 우리는 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것을 확인해서 피해율을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피해율이 몇 프로 났지, 이 논작물, 밭작물의 피해가 몇 프로 났지 하는 것을 조사하는 사람이 우리다. 그때 그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피해율은 어떤 기준이 있을 거다. 그것이 평수미평이라고 하자. 평수미평이다. 즉 평은 5년간 평년 수확량이 우리 농가의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평년 수확량과 그 수확량 우리가 직접 표본 조사를 통해서 수확량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 차이에 대해서 보상의 주대 미보상 감수량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겠다 해서 빼는 거죠. 그것이 피해율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피해율의 핵심에서 이 수확량, 평년 수확량은 주어지는 값이죠. 5년 동안의 평균이 이 농지, 논작물이 되었든 밭작물이 되었든 평년 수확량은 주어지는 값이고 미보상 감수량은 평가사가 미보상 비율을 농지 상태가 영농관리가 잘 안됐다 했다 10%를 줄 수 있단 말이죠. 이 10%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단 말이죠. 평년 수확량이 10,000kg다 했을 때 논작물이 밭작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한 수확량이 7,000kg다 했을 때 이 3,000kg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농지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이 10%다 했을 때 얘는 300kg가 미보상 감수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수확량만 구하면 된다. 그럼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 것인데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죠. 피해율을 구할 때 평조단 수미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피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조단 수미라고 하는 것은 핵심 키워드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난 뒤에 이해가 됐단 말이죠. 이해가 됐는데 이것을 주관식이다 보니까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아주 갑갑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그러면 핵심 용어만 가지고 전개를 해 나가자. 계속 이것만 전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까지가 공부하기가 힘들지만 하고 난 뒤는 경물 취지 관점에서 그것은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피해율을 구할 때 평조단수미라고 하는 것을 왜 제가 만들었느냐. 논리 전개하는 게 우리의 주관식 문제 풀이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핵심 단을 가지고 제가 만든 것이 평조단수미다. 즉 평조단이라고 하는 그죠 서커스의 단의 수미가 아주 뛰어나더라. 요것만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평조단 수미만 해결할 수 있으면 피해를 구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평조단 수미를 구해서 우리는 피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평조단이 뭔데 했을 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의 평이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이라고 했고 조사 대상 면적을 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직접 표본 구간을 선정하잖아요. 논작물이 됐든 밭작물이 됐든 5구간이면 넷 5구간이면 그 5구간의 가로 세로에서 수확물을 채취해서 무게를 재게 됩니다. 그죠? 그것을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할 때 저는 단위라고 본 거죠. 그죠? 이것은 교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고 하자 해서 평조단이라고 하자. 요걸 통해서 우리는 수확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즉 표본 구간의 그 수확량에 대해서는 3번이죠. 그래서는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환산시켜 주는 거죠. 왜냐하면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 단위 면적당 그죠? 가로 세로 즉 1제곱미터에서 수확량 나오니까 그것을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해주면 끝나겠죠. 그런데 그러면 곱표와 세모 즉 답이 난 곱표, 세모, 동그라미 중 이것은 수확량이 줄은 핵심 주인공이죠. 고사 면적 때문에 즉 보상하는 손해 때문에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건 핵심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세모와 동그라미는 보상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 즉 5년간의 당신이 미보상이고 기수확을 하지 않았다면 5년 동안의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을 했을 거다 해서 이것은 단위 면적 평년 수확량을 곱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수확량. 그렇게 해야 수확량이 늘어나니까 즉 피해율은 줄어들겠죠. 그 미보상과 기수확은 보상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확량까지 구해버리니까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은 조사값을 곱해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1번에 대해서는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 더해줘야만이 수확량이 확정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평조단수 그러니까 미가 나와야 되겠죠. 미보상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이 수확량을 뺀 값 그 차이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은 주어지게 되겠죠. 미보상 비율이 10%다 15%다 주어지는 게 있고 미보상 비율을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것이 없다는 뜻이죠. 중요하죠.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미보상 비율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율은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 평조당 수미만 구하니까 피해율은 평수미평으로 구할 수 있다. 평수미평으로 다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해율은 평조단 수미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옥수수는 제외되더라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옥수수는 별도로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옥수수가 더 많이 나왔겠죠. 왜? 예외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조단 수미로 해서 피해율을 구하면 되는데 그때 옥수수의 보험금을 구할 때는 특이한 공식을 사용하더라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죠.
보험가입 금액을 1,000만원 했느냐 2,000만원에 달라지겠죠. 근데 피해율이 30% 피해를 입었고 자기부담 비율이 20%다 라고 했을 때 보험금은 자기부담 비율은 항상 있죠. 왜냐하면 농민 농사 지으면서 자기부담 비율이 있듯이 자동차 보험에서도 차량 사고 났을 때 자기부담 비율이 있듯이 이렇게 해서 1,000만원에 10%인 100만원이 보험금 지급되겠죠. 이것이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가입 곱하기 피해율, 이게 손해액이죠. 손해액이고 보험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부담금이 되겠죠. 자기부담금이 되더라. 그죠? 이것이 보험금입니다. 똑같은 공식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달리 사용된다. 즉 손해액과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구해서 각각 구해서 하는 이 공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파트가 있단 말이죠. 통상적으로 보면 이거로 다 사용을 하되 손해액을 구하고 자기부담을 별도로 구해서 이 공식을 반드시 사용하는 4가지 타입이 있다. 4가지 타입을 알아두셔야 한다. 그것이 첫째가 옥수수더라. 두 번째가 온주밀감이더라. 세 번째가 가축이더라. 네 번째가 시슬 파트다. 이렇게만 딱 정리가 되면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전부 다다. 그래서 보험금은 가피자 공식을 사용하는 것과 손해액을 구하고 자기부담금,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자기부담금에서 온주밀감에서 동상의 피해를 구할 때 별도로 자기부담금 공식이 있고 가축과 시설도 한도 적용 때문에 그래요. 한도가 너무 많이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부담금 100만원, 200만원, 30만원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별도로 구해서 해야 되는 것이 4가지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옥수수 보험금은 다른 공식과 다르게 손자보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먼저 비교하고 난 뒤에 자기부담금, 손자보험 맞죠? 손해액에서 자기부담 빼는 게 맞지만 손해액을 먼저 보험 가입 금액과 비교해서 민 하면 적은 값이죠. 이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옥수수 농사 짓는 분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일반 작물보다는 손해를 좀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니멈 보험 가입 금액 컴마 손해액 자기부담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원인데 손해액이 1,300만원 났단 말이죠. 1,300만원 났을 때 먼저 민을 체크하니까 1,000만원을 체크하고 난 뒤에 자기부담금이 100만원이라면 이는 보험금이 90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다른 작물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과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 안쪽으로 와서 민이 된단 말이죠. 즉 보험 가입 금액이 손해액과 자기부담을 뺀 손해액이 1,300만원이고 자기부담 100만원이니까 1,200만원과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미니멈은 1,000만원이 되죠. 100만원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손해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옥수수 보험금은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해가 났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일으키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미보상 감수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난 거죠. 그래서 피해를 입은 피해 수확량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미보상감 빼고 난 뒤에 표준가격을 곱해줘야 된다. 요 공식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는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이겠죠. 미보상 감수량은 손해가 난 피해를 입은 거니까. 피해를 입었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실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요것이 피해 수확량이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이 이만큼은 피해를 입은 거죠. 그것이 피해 수확량이다. 피해 수확량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미보상비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보니까 그러면 피해 수확량을 구하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해 수확량은 평조단 수미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수확량이나 하는 것은 표조단 피곰이라는 공식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예외다. 왜 그러냐면 평년 수확량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주재배, 2주재배, 즉 여기다가 농사를 지을 때 지금까지 옥수수는 1주재배가 있고 여기 그죠? 두둑에다가 1항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한 구멍에다가 두 개를 넣는 경우가 2주재배입니다. 2주재배, 1주재배. 그래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이란 걸 쓰지 않고 표준 수확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평조단이 아니고 표조단이 됩니다. 표조단. 그 다음에 수확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피해 입은 피해 수확량을 구하다 보니까 피 나옵니다. 그래서 표조단 피곰이라는 공식을 씁니다. 평조단 수미와 표조단 피곰이 수확량과 피해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평조단 수미, 하나는 옥수수처럼 표조단 피곰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1주재배, 2주재배 방식이 있으므로 평년수확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농업수입 안정보험 때문에 평년수확 개념이 도입은 되지만 개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표조단 피곰이라는 공식을 동그라미를 한번 치보면 단위면적 평년 수확량이 아니고 표준 수확량. 그래서 조사 대상량 똑같이 구하죠. 표조단 단위면적당 피해 수확량. 그래서 수확량이 아니죠. 평조단이 아니고 표조단 단위면적당 할 때 표조단 그 다음에 피해 수확량을 구하려 해서 피를 넣은 거죠. 그래서 표조단 피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피해 수확량은 구할 때 피해 수확량은 여기서 지금까지는 수확량 구할 때 세모와 동그라미였지만 피해 수확량이니까 꽃표가 와야 있죠. 그래서 고사 면적이 나온다. 꽃표가 나와야 된다. 왜? 피해 입은 걸 지금 구하기 때문에. 피고미 이렇게 해서 표조단 피고미라는 핵심 용어를 가지고 이걸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고사면적에 대해서는 단위면적 따면 표준 수확량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조사값인 그죠? 단위면적당 피해 수확량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고사면적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단위면적당 피해 수확량을 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로 세로에 대해서 피해 입은 놈이니까 우리는 옥수수를 평가할 때 옥수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옥수수가 수염이 있고 이렇게 옥수수가 있으면 그때 평가 방법이 이게 옥수수가 붙어 있는 이걸 창립장이라 그러죠. 창립장이라고 한다. 시험에 한번 나왔죠. 창립장 길이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온다. 17cm 이상일 경우, 15cm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는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중이라고 하고 하라고 하자. 그래서 상, 중, 하론에서 상은 피해를 입지 않았단 말이죠. 중은 50%를 해주고 하는 100% 피해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하 100%, 중은 50%, 상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개수는 나왔기 때문에 한 개당 무게가 얼마지 하는 것이 표준 중량입니다.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160g, 180g, 190g으로 나눈다 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다가 옥수수는 유관수 누나가 좋아했기 때문에 제식 식이지수, 제식 식이지수는 3일운동, 유관수는 좋아해서 3일운동에서 유관수는 6월 12일까지가 통상적으로 언제 10년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주어진 대로 제식 식이지수가 주어지면 곱하기, 그 다음에 빽빽하게 심은 여부인 제식 밀도지수, 요렇게 해서 표본고급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하는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 사항이고,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좀 더 점수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10강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